물거품이 된 교사의 꿈. 참 끔찍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죠. 네, 지난 28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 교대 앞에 횡단보도에서 남학생 2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이 인도에 거의 다다를 때쯤 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나타나서 이중 남학생 1명을 치고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이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서 인근 유원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네. 쥐어뜯으면서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후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겁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목격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한 5분 지나서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피해자가 한 30m 날아가봤잖아요. 그래갖고 엎드려 있는 거 보고 지나가는 젊은 친구들이 그 사고를 목격하고 다시 차를 유턴하고 와가지고 네. 1차 사고 막게끔 하면서 그 경찰한테 신고한 거예요. 전혀. 미정도 안 했어요.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30m나 날아갈 정도로 김민주 변호사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차량 앞부분 유리가 심각하게 지금 파손된 상태고 예. 차량 앞 이 본네트 부분이 심각하게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량만 보더라도 이 충격 당시 사고 그때 피해자 이게 사망한 이 사람의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은편 도로에서 운전하던 운전자의 신고로 10분 만에 이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해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 바로 사망했다고 사망을 합니다. 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운전자가 신고를 해줬어요. 근데 원장님, 저런 사고, 큰 사고가 나면은 아무리 음주운전이라도 인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거나 병원에 연락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도망을 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항상 저희들이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래 전부터 사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인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사실 상황 판단에 대해서 미흡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플러스 지금 현재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섭취를 했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치였지만 이 사람이 금방 사망이 이뤘을 것이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안이한 대처가 이러한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목격자도 있었고 맞은편에 오던 운전자가 신고도 했고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경찰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최초 사고 현장을 목격한 최초 신고자가 있었고 또 약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지산유원지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한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앞유리가 이렇게 완전히 파손이 되고 앞범퍼라든지 이런 곳이 완전히 많이 파손된 차가 지금 여기에 현장에 있다. 그 인근에 있던 순찰차 2대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용의 차량의 앞뒤를 막고 현장 주변을 수색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술을 먹어서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해버렸다.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화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으면 이 피해자가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호연 변호사님, 윤창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도 몇 번을 전해드렸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네, 저희 뉴스파이터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의를 환기시켜 드렸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윤창호님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작년 이제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가 됐고 면허 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이번 사고와 같이 음주 후에도 이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무려 그러니까 음주 수치가 0.159에 해당이 됐고 예. 만취 상태는 무려 18km를 달리다가 예. 이번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9. 그런데 김복준 의원 예. 이게 사고를 냈어요. 그 네. 이후에 이 가해자가 한 행동은 조금만 간 게 아니고 무려 18km, 20km 정도나 운전을 해서 간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애초부터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장소까지 오는데도 18km 정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총 한 그러면은 40km 45리 정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운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20분이나 30분을 운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졸음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딱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난 걸로 보이고요. 0.159 혈중 알코올 온도가 0.159%라고 한다고 그러면 60에서 65kg 정도의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소주 3병 정도는 마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만취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예. 이후에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셨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자수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이없이 들리는 부분들이긴 한데 예. 판단 의지가 상당히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뭐 술을 먹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내가 자수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다. 이거 판단 의지에 대한 빈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돌발적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돌발 사고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예.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누구에게 뭐 물어보고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뭔가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판단 의지의 욕구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그 스스로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판단 장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해자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게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가 목격을 해서 신고를 했고 또 한 번 2차 신고,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신고가 시민들이 해줘가지고 빨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목격한 운전자는 아마 반대 차선에서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쿵 소리 나니까 가다가 돌려가지고 와서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것도 잘해줬고요. 예. 그 이후에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컨트롤을 해줬다는 거 보면 이분은 굉장히 시민정신이 투철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일단 도주를 했잖아요. 이 차량이. 예,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2차로 신고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네. 대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없었다면 경찰이 이 사건 처리하는데 애먹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은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 이 도주 차량이 없어지고 난 상태면 와가지고 그 안에 떨어져 있는 부속물을 수거하고 CCTV 분석하고 차량을 특정하는데 시간 걸려요. 한참 걸리죠. 차량 특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검거하러 또 집에 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또 검거하는데 또 오래 걸려요. 그 상황이 오래 시간 되고 나면 술 깰 수도 있잖아요. 예,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경찰이 검거한들 음주운전 한 거는 또 처벌 불가하단 말이죠. 본인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었는데 2차로 신고를 해주신 분. 네. 보니까 누가 봐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앞에 범퍼하고 앞유리가 완전히 다 깨졌어요. 예. 저거는 엄청나게, 저건 명백히 교통사고 난 차량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주는 바람에 이 사람을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었다. 예. 조주한 장소에서. 그래서 두 분의 어떤 노력 때문에 이 사건은 그래도 쉽게 끝난 걸로 봅니다. 두 명의 신고자분들이 남의 일처럼 제껴들지 않고 유심히 보면서 지켜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줬어요. 근데 김기호 아나운서, 이 사고를 당하신 분 얘기가 또 전해지면서 또 마음이 아프죠. 맞습니다. 이번 사고 후에 남학생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교대를 가겠다는 그 희망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교대를 그냥 무작정 가겠다 해서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이제 갔고 성실하게 학과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친구들이 이 남학생의 아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준 건데요. 예. 사실 이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사의 꿈을 키워왔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또 축구를 좋아하고 잘해서 축구 잘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되풀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사망하면서 지인들도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 가늠할 수가 없죠.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음주하고 뺑소니까지 겹친 요일로 아들이 이제 떠났으니까 대학교 2학년이면 이제 꼽히려고 이제 그냥 땀 흘린 것을 결실을 얻을 시기인데 보낸 저 입장보다 떠나는 아들 마음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번에 가해자를 일부러 피하고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이제 음주운전 뭐 이게 좀 강화됐는데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은 씁쓸해요. 저도 어지간해서 좀 용서를 하는 편인데 이번 가해자를 저 용서하기 싫거든요. 용서하는 편인데 이번 가해자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김민주 변호사, 이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창호법, 그건 뭐냐면 음주운전에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그런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 피해자가 만약에 사망에 이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음주로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도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 적용이 돼서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 아주 센 형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도주했다라는 거는 사실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그 심한 수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요한 건 이 법을 떠나서 사실 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운전대를 잡기 전에 만약에 술을 마셨다면 내가 이 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주에서요, 여중생이 지금 흔적 없이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아나운서, 어떤 일이죠? 네, 이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반쯤 이 조은누리 양이죠. 사라진 실종된 학생의 조은누리 양인데 이 조은누리 양이 어머니와 친구 등 11명과 함께 산행을 하다가 벌레 때문에 먼저 내려가겠다라고 하고 헤어진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산행을 하다가 실종된 중학생 조은누리 양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지금 경찰, 소방서, 군까지 투입돼서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일주일째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 청주, 가덕면, 내암리 계곡에서 일단 실종이 된 겁니다. 김호연 변호사, 일단 실종 당시에 저 학생의 인상착의를 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실종된 지금 조은누리 양의 인적 사항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신장 151cm고 몸무게 46kg입니다. 그리고 실종 당시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 상의 그리고 검정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파란색 안경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양은 이제 왼손잡이고 이런 이제 인적 사항을 담은 전단지를 경찰이 전국에 배포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조양과 이제 유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시면 경찰에 좀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지금 없는 상태여서 실종 당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치 추적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얼굴을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실종 당시에 입었던 옷은 회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은 또 내려가다가 또 엄마를 또 찾아간다고 하나 아니면 한쪽으로 또 올라가는 또 습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한쪽으로 딱 쓴 거고.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거 가능성, 또 하나는 범죄 가능성인데 일단 김민주 변호사님, 산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산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색에 동참했던
전 직지원정대 대장 얘기를 한번 빌어서 얘기를 해보면 예. 조은누리 양이 하산 도중에 이 갈림길에서 등산로가 아닌 다른 샛길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예. 이 대부분 이 등산로가 아닌 그 샛길은 수풀로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나무가 우거져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운 가정이긴 하지만 이 조은누리 양이 제대로 산에서 내려오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행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예. 만약에 실종이 또 됐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으니까 실종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골든타임 이런 얘기보다는 주변에서 기적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끝까지 뭐 경찰 아니면 시민, 군인 할 것 없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죠. 당부드립니다. 예, 조양이 이 길을 예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고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산길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길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길이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가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행방불명이 됐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좀 우려되는 일이 김복준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어요. 예,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그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사실은 이 아이가 다시 올라가거나 숲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머니하고 같이 산을 오르다가 벌레가 많아서 그게 싫어가지고 하산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재차 뭐 풀숲으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벌레가 더 많은 곳으로 갈 그럴 이유는 없다는 없죠. 말씀이시죠? 벌레 때문에 원래 산에 오르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길을 잃었을 가능성, 뭐 기타 등등 진짜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 아마 그 인근 그 하산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을 찾아가지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마 그 등산로 주변 일대에 한 10대가량의 CCTV가 있다고 해요. 그걸 정밀 분석하는 것 같고 또 그 하산한 지점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가도 좀 살펴보고 또 목격자를 또 찾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건 경찰 입장에서는 뭐 아이를 유인해가지고 어디 데리고 갔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범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는 거하고 실종자를 찾는 거하고 좀 다른 거니까 그것도 같이 그러면 병행을 해야 같이 된다는 해야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모님 속이 어떨지 좀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우리 딸을 꼭 좀 찾아달라고 예. 울먹이던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는데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지켜주지 못한 이제 이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책도가 상당히 아마 높을 것 같고요. 찾을 때까지 뭐 긴장이라든지 뭐 심정 압박은 상당히 뭐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아마 예측을 해보지만 예. 이런 경우는 급성 우울증이라든지 급성 신경쇠약이 오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도 정신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예. 경험이 없는 부모가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한 부모들만 사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를 혼자 내려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책감도 굉장히 너무 좀 크겠죠. 심하실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왜 혼자 내버려 뒀느냐. 김호연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모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조양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 그 지적장애의 정도를 보면은 대답 속도가 일상 대화를 할 때 좀 느린 편이긴 하지만 일상 대화 자체는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어디를 함께 갈 때 일정 장소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산책을 하거나 할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1, 2분 안에 다 돌아오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산길이 큰 길 하나만 있었고 복잡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벌레 때문에 먼저 내려간다는 이 딸이 그 밑에 또 하산 안에 돗자리를 펴놓은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같이 산행을 했던 일행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걸로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이 이제 불행한 사건이지만 일부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것처럼 이 부모님이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이 정말 제일 가슴 아픈 건 이 부모님이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비판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의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지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와봤기 때문에 그 길도 충분히 조양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면서 일주일째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런 거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실종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48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네. 이틀이 지나도 발견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장기 실종 사건으로 바뀝니다. 전환이 되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실종되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이제 2시간에 3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3시간 이내에 찾는 게 아주 가장 효율적인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시간대고요. 예. 그리고 12시간이 넘으면 찾을 확률이 58%밖에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넘으면 89% 찾지 못할 확률이. 아, 그렇게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일주일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건 구조타임이에요. 여전히 구조타임, 골든타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납치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 안 하고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여전히 골든타임으로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잘 발견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 기도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지금 저 지역을 벗어나서 어떤 범죄에 연루돼 저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인상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경찰도 이 공개 수배를 한 거거든요. 네. 원래는요, 이 아동, 이런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없어지면 경찰이 공개 수배하는 걸 상당히 신경 씁니다. 만약에 어떤 범죄에 연루돼서 범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 공개 수배를 얼핏 잘못했다가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범인에 의해서. 그래서 공개 수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 경우는 뭐 지금 이미 일주일이 지났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이 실종 조양을 찾기 위해서 뭐 시민뿐만 아니라 군도 동원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단 27일과 28일 충북 산악구조대 등이 함께 수색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조양이 다니는 중학교 학부모들 그리고 충북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80여 명이 29일 오전에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그리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양의 실종 사건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 이 조양을 찾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상착의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키가 151cm고요. 14살입니다. 파란색 안경테,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에서 쓰고 있는 저 파란색 안경테를 끼고 있다는 거를 좀 유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주시 가덕면 내암리 계곡에서 일단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